생태학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브론펜 브로너입니다. 그래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등 그 체계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하는데,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직접적인 환경으로부터 아동이 살고 있는 문화적 환경까지를 다 포함한 것을 이제 브론펜 브로너는 인간 발달을 위한 문화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영향을 첨가함으로써 그 생물 생태학적 이론으로 지칭을 하는데, 생태학적, 환경적 영향이 그 이론에서 굉장히 여러한 실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아동은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아동은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족, 친구, 학교, 교회 다양한 상황에서 아동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브론펜 브로너는 생태학적 이론을 환경적인 맥락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시간을 의미하는 시간 체계를 포함하지만 전체 생의 발달을 지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생의 발달을 크게 강조하는 이제 생태학 이론의 엘더라는 생애 이론학자가 있는데, 오늘날 같이 급변한 사회에서 각기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역사적 환경에 노출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역사적 변화에 대해 각기 다른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상호 의존, 생애 이론이 주요 개념인 부분이고, 우리의 인생은 일생 동안 가족관계, 친구관계, 그 외 다른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 실패한 성인 자녀가 다시 집에 들어오는 것은 부모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녀에게 발생한 개인적인 문제가 이제 세대 간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부모 인생에 일어나는 변화, 또 자녀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이것은 결국 부모나 자녀의 인생에서 발생하는 사건, 중대한 결정 등의 세대와 세대는 연결된다라는 엘더의 이론, 생애 이론이라는 부분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의 마지막 파트인 우리나라의 아동 발달 이론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아동 발달 이론들은 서구 문화의 산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동 발달의 개념을 논의할 때 몇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아동 발달의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 그것은 왜냐하면 인간의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바탕인 사회 문화적 배경과 그 안에 담긴 가치 체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인간 발달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정착된 유교 문화, 불교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전통적인 아동 발달에 관한 관점들에 대해서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보면 뭐 남존여비, 남아 선호 사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다뤄지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통 사회에서 아동은 태내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았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 나이, 미국 나이, 만 나이 이렇게 이제 나이를 이렇게 우리가 유치원에서 말하는 3, 5세에 뭐 5살부터 7살,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는 3살부터 5살, 미국 나이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는 태내에서 잉태되는 순간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잖아요. 얘가 태어나자마자 한 살에 대한 부분이 개념이 생기는 건 뱃속에서 잉태가 되는 순간부터 이 아이의 생명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 생각했고, 그때부터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뭐 예쁜 것을 보고 예쁜 말만 듣고 예쁜 모양을 먹어야 되고 뭐 그런 것처럼
태어난 순간부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는 부분이고, 미국은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1년을 한 살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체계이지만 만 나이, 미국 나이로 아이들을 신체 연령을 반을 구성을 하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학년 정기 5살, 6살, 7살 나이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태교에서 시작하는 자녀가 태어난 뒤에도 사랑과 헌신으로 돌봄을 통해서 부모는 자녀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존중하고 교육에 정성을 다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의 역할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상적 기반은 유교적 가치와 조선시대의 문헌을 보면 이제 종합해서 성인에 비해 아이들은 생각이 모자라고 아직 판단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법을 훈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가정교육을 중요시했고,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우리나라의 아동 발달 이론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부모 자녀 관계는 본능적으로 정서적 애착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관, 윤리관, 가족제도 등이 형성된 구조적인 기능적인 관계였고, 부모나 아동이 개개인의 위주 존재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한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소유월이 존중되는 관계, 아동은 성인보다 낮은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유교의 기본 윤리 중 하나인 부자 유친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교에서 시작하여 10세 이전의 교육은 주로 어머니, 그래서 초기 아동교육에서 엄격함보다는 자애로운 그래서 덕목을 강조했고, 아버지의 참여는 엄격함이라는 덕목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부자모라는 용어로 어머니는 자애로운 손에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동시에 자녀의 잘못을 엄격하게 다루는 엄한 아버지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교재 57페이지에 아버지가 아이의 종아리 회초리를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 어떤 화병을 깨뜨려서 종아리를 때리고 있는, 그래서 엄부자모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를 이끌어온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인 불교, 인간관계 발달을 보면 불교에서 아동은 주체적 인격체라는 점에서 성인과 동일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은 스스로 독자적 존재로서 우주관과 진리관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아동은 사실 남자아이를 보는 것 같아요. 여자아이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래서 아동은 수행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어난 업을 개선하고 깨달음에 대해서도 또 1차적으로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존재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불교에 의하면 아동 발달은 부모로부터 유전과 현재의 환경, 그 다음에 아이의 의지,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인간 발달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윤회와 그것을 고통을 없애고 깨달음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음이란 자아실현을 이룩하는 것으로 최상의 도덕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생로병사로 인해 계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는 존재로 보고, 윤회의 고통을 없앨 때만이 인간 발달의 최종 목표에 도달한다고 불교에서 인간 발달의 궁극적인 목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 방법으로는 도덕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아동의 경우는 미성숙함으로 성인이 보호하고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물학적인 관계를 넘어 태아의 발생까지 이 인연으로 생각의 시작이라고 보고, 부모는 자녀를 태아 때부터 보호하고 적절히 교육시킬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자녀는 이러한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노력해야 하는 효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등주의 이념이 이제 유교적 이념, 전 시대적인 유물로 간주되고 있어서 남녀 평등 의식에 대한 확산이라든지 평등한 부모 자녀 관계, 뭐 귀남이 후남이, 남자 아들은 공부시키고 딸은 고등학교까지만 보내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 선호 사상, 획일적인 평등 사상으로 인한 문제점, 부모의 관심이 인지 발달에만 집중되고 인간관계에 경시되면서 왕따 같은 문제들이 논의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유교에서 인간 발달에 대한 현대적 의미로 재조명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들은 분명히 이제 살려나가고, 또 부정적인 측면들은 우리가 보완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인간관과 보다 깊이 있고 폭넓은 탐색을 통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발달관에 대해서 이해와 또 현대의 삶의 아동관을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달의 전반적인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한 한 학기 분량의 학자마다 이론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간략하게 지금 영상 3차 시로 나눠서 그냥 잠깐 스킵하면서 지나갔는데, 결국은 우리나라의 문화, 아동관에 대한 유교, 불교 문화에 대한 부분, 현재 우리가 왜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현장에 여러분이 이제 내년이면 교사로서 선생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전문가로서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이 미처 관찰하지 못했던 거, 저 아이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이해해서 접근하고 준비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 발달 이론이 정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